스포츠. 네, 이 시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는 우리나라와 쿠웨이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30분에 황선홍호가 금메달을 향한 첫걸음을 막 내딛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포츠는 축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전하는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벌써 지금 전반 2분 한 10몇 초였나요? 7번 정우영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려서 지금 대한민국이 쿠웨이트를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첫 경기를 열었고요. 네, 원래 지난번 대회에서도 첫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뒀고 한국이 첫 경기에서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대회가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대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첫 단추를 잘 깨면서 지금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 경기 시작한 지 5분 40여 초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만 일단은 경기를 힐끔힐끔 보면서 현재 우리 대표팀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아직 개막 안 했는데 축구가 왜 이렇게 먼저 시작하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개막일은 23일인데 그보다 4일 먼저 축구가 조별리그를 시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메달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7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4경기. 근데 또 피파가 규정하고 있기로는 최소 그 경기 사이에 48시간의 휴식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산술적으로는 이제 37, 20일, 21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본 대회 개막보다도 먼저 축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에서 열렸던 대회 이때 이제 우승했던 멤버들이 이재성, 손준호 등의 92년생 중심 멤버들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대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때는 1996년생 그러니까 황인범, 김민재 등이 추측 인쇄되었습니다. 이 두 세대 연속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국은 현재 대회 통산 최다 우승인 5회 우승팀인 상태고요. 사실은 1990년 대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시안게임 우승이 굉장히 어렵다. 대한민국 축구의 난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엔 2번 연속 우승을 했고 또 그만큼 우승하는 법도 알고 그리고 이제 대회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우리 대한민국 축구계가 두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굉장히 꼭 해야 한다. 못하면 실패다라는 분위기가 되었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조별리그 첫 번째 상대 쿠웨이트 피파 랭킹으로 한번 보면은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첫 걸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네, 일단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냈고요. 첫걸음이 중요한 이유, 국내 스포츠 팬들이 가장 또 익숙하지만 껄쩍지근하는 표현이 있죠. 경우의 수. 네, 특히 조별리그를 치르고 토너먼트로 들어가야 되는 구기 종목의 특성이 좀 많이 여기 결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1, 2차전에서 안정적으로 결과를 내고 일찌감치 조별리그를 확정지으면은 우리가 3차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체력적인 세이브라든가 상대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별리그 3경기 3차전까지 전력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토너먼트에서의 스케줄이 좀 꼬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1차전에서의 승리 지상 과제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서우정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축구는 보통 경기와 경기 사이에 사흘 정도를 띄우는 게 네. 선수 건강에도 그렇고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대한 일정을 많이 줄여서 아시안게임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일찍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는 이틀 만에 열립니다. 그런데 축구를 경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에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혹독한 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1차전과 2차전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를 내고 좀 여유를 갖고 2차전을 좀 선수도 많이 바꿔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오늘 좋은 결과를 못 내고 만약에 최상의 멤버를 1, 2차전 2번 연속으로 쓴다? 그 경기 선수들이 48시간밖에 못 뛰고 중계를 다 뛴다면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축구에서는. 그래서 이번 경기 잘 치르고 체력 안배를 꼭 해야 됩니다. 대회 전체로 봤을 때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첫 경기네요. 사실 이제 월드컵 같은 거 보면 좀 부러웠었거든요. 강팀들 보면은 1, 2차전 대승하고 3차전 쉬엄쉬엄 하는 모습 봤을 때 브라질 같은 팀들 우리도 한번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뭐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도 우리나라가 우승 후보인 것은 사실인가요? 네, 사실 아시안 게임에 대한 국제적인 시선은 이제 그렇게 평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피파 주간 대회도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이제 종합 스포츠 대회이다 보니까 또 뭐 A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평가가 절하돼 있고 원래 기준으로 23세 이하 선수들의 이제 와일드 카드 3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기가 돼서 24세로 또 연령도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최정의 멤버를 들고 나온 국가가 사실 한국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21세 이하 대표팀을 내보냈거든요. 네. 많은 팀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에 대한 가치가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금메달을 무조건 따고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유럽 진출을 깨하고 있는 선수들이 뭔가 하나의 장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삼는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에 임하는 각오나 계획 자체가 다르고 준비하는 전력 면에서도 우리가 최상의 전력을 갖추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또 한 가지 그 볼만한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합류 문제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합류가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현재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부상을 털고 경기 엔트리에는 복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소속팀 경기를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이제 부상 복귀 전 한 경기 치르고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게 현재 스케줄인데요. 아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1차전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르고요. 2차전도 너무 급하기 때문에 뛸 수가 없고 그렇죠. 조별리그 3차전부터 이제 엔트리에 들어와서 뭐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3차전부터 이제 교체 정도로 동료들과 합을 좀 맞춰보고 토너먼트부터는 주전으로 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 네.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 게 지난 주말부터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경기에 아예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경기 감각이 어떤지를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최상의 그 시나리오는 소속팀에서 부상 복귀전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회복하느라 좀 좋게 말하면 쉬었으니까 네. 중국에 와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좋겠죠. 그렇죠.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동하는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좀 몸 상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1, 2차전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2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팀의 움직임은 어때 보이나요? 네, 우리는 굉장히 쿠웨이트 진영 높은 지역에서부터 압박 라인을 형성하고 지금 상대가 빌드업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좀 전반 12분 정도입니다만은 거의 쿠웨이트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는 게 버거울 정도로 지금 우리의 압박에 고전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 압박을 이용해서 볼을 획득했을 때 강력한 이선 정우영, 고영준 그리고 엄원상 그리고 전방에 있는 조용 선수까지 이 선수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지금 기회를 만들고 있고 전반 시작하자마자 사실 또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지만은 두 번째 맞이했던 전반 3분에 정우영 선수의 찬스가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좋은 선제골 뽑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굉장히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서호정 기자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없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공격진은 이번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팀 중에 단연 최강입니다. 네. 지금 서호정 기자가 얘기해 주신 공격진의 4명 전부 다 대한민국 A매치로 데뷔해서 뛴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성인 대표 선수들이에요. 네네. 그 선수들을 지금 아시안게임에 전원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이제 공격진을 짚어주셨는데요. 다른 선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골키퍼 포지션은 이광현 선수가 장갑을 끼고 지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광현 선수의 움직임은 저희가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쿠웨이트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수비 라인은 이제 포백을 내세웠는데 센터백에는 이제 와일드카드인 박진섭 선수 그리고 최근 유럽으로 진출한 이한범 선수가 호흡을 맞췄고 좌우 측면에는 황재원 선수하고 박규현 선수가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삼선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백승호 그리고 정호연 선수가 조합을 맞췄고 이선에는 뭐 김종룡 기자가 얘기했듯이 거의 A 대표급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엄원상, 고영준, 그리고 정우영 선수, 그리고 최전방은 지금 조용욱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약간 좀 의외인 게 이제 조용욱 선수의 최전방 선발 기용이죠. 원래 그 포지션에는 전북의 박재용, 부천의 안재준 이런 스트라이커들이 있는데 일단 황선홍 감독은 더 국제적 경험이 많은 조용욱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지난번 대회 때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그 조별리그 첫 경기 바레인전이었는데 우리가 6대0 대승을 거뒀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첫 경기가 대승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서 결승까지 쭉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뭐 이번 경기도 좀 대승을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첫 경기에서 당시 황의조 선수가 해트트릭을 터뜨렸는데 네. 황의조 선수가 지금이야 A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서 오래 뛰면서 우리가 최고 스타 스트라이커라는 걸 알지만 2018년 당시만 해도 왜 뽑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첫 경기 활약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그 논란을 불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좋은 인맥으로 황의조 선수를 데려와 주셔서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첫 경기에서 기세를 잘 올려두면 그 다음에 약간 흔들려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2018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대승을 하고 2차전에 졌거든요. 하지만 3차전부터는 이제 반등을 해서 그 뒤로는 무패로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첫 경기 잔초 잘 깨놓으면 이후로 한 번 정도 흔들려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조별리그 막 시작했는데 벌써 기권팀이 나왔고 여자 축구는 토너먼트 대진이 아예 바뀌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은 이 아시안 게임이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처럼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일정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대회가 아닙니다. 뭐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 한 종목일 뿐이다 보니까 뭐 기권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즈베키스탄, 홍콩과 함께 C조에 속해 있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가 각각의 이유로 지금 이번 대회 기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조에 속해 있는 우즈베키스탄, 홍콩은 한 경기를 치르지도 않고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네. 그런 상황이지만은 뭐 대회 조직위는 그대로 가겠다고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데 일본이 속해 있는 D조는 이미 벌써부터 한 팀이 빠지면서 세 팀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2경기를 치르고 16강 진출을 위한 성적을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웨이트, 뭐 태국 등 이제 3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두 경기를 치르고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더 여유를 갖게 되겠죠. 야, 다른 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기권이라는 변수가 또 아시안 게임에서는 만날 수가 있네요. 그 여자 축구는 토너먼트 대진이 바뀌었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팀한테는 영향이 없나요? 그 북한, 싱가포르와 함께 C조로 편성됐던 캄보디아가 네. 갑자기 빠졌다고 합니다. 앞서 조 1위까지 맞붙게 돼 있던 8강 대진표가 뭐 이렇게 대대적인 공지 없이 쓱 바뀌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 대회 홈페이지에 18일 현지 공지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8강 대진표에 따르면 한국은 2조인데요. 2조 1위는 D조 2위 혹은 C조 1위와 맞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8강에서 일본 대신 북한과 격돌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사실 뭐 변수이긴 한데 나쁜 쪽의 변수는 아닌 게 일본은 가장 최근 열린 여자 월드컵에서도 아시아주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냈고요. 현재 북한과 중국 등의 과거 여자 축구 맹주였던 팀들이 약간 몰락한 뒤에 일본이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올라선 뒤이기 때문에 뭐 일본 아닌 다른 팀을 만나는 건 좀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네. 뭐 일본이든 북한이든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 입장에서 만만한 상대는 없습니다. 네, 이제 곧 뭐 만나보시게 되겠지만 여자 대표팀은 오늘 출국을 했는데 여자 대표팀의 선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9월 A매치를 마치고 귀국한 뒤에 K리그 현장을 찾아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상황을 비롯한 축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의 조별리그 1차전 이제 19분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경기는 여전히 1대0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선제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나와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에요. 네, 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전력의 밸런스 면에서 한국이 너무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팀들이 지레 겁을 먹고 굉장히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아시안게임 대회들을 보면은 그런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경기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은 상대가 어쨌든 조금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네. 그 덕분인지 지금 또 우리가 빠른 시간에 추가골 또 뽑았네요.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 19분에 조용욱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오늘 이제 스트라이커로 투입된 선수잖아요. 네, 조용욱 선수는 청소년 대표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직 청소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 24세 이하 대표팀, 그러니까 네. 연령별 대표팀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뛰고 있는데 14세 이하 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20세 이하 대표, 22세 이하 대표, 23세 이하 대표 등 연령별 대표를 다 뛰면서 70경기를 넘게 뛰었어요. 네. 그 연령별 대표를 하도 많이 불려가지고 프로 데뷔는 일찍 했는데 소속팀인 FC 서울에서 뛴 경기가 좀 적을 정도로 이제 되게 한 20년, 30년 전에 보면 뭐 이동국 이런 선수들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요즘 겪고 있는 특이한 선수인데 이번이 청소년 대표로서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는 각오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대회에 임했고 현재 군인 신분입니다. 그러게요. 인천 상무 소속입니다. 네, 지금 경례로 딱 골 세러머니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상무 소속으로 보였는데, 자 본인의 각오 그대로 또 이제 추가점을 넣었습니다. 자, 뭐 기분 좋게 지금 경기 보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 이야기로 굉장히 좀 어수선했거든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은 유럽에서의 A매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유럽에 남아가지고 김민재를 비롯한 유럽파 선수들을 관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가 국내에서 너무 이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그 부분을 의식했는지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은 K리그 선수들 관찰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표팀과 함께 돌아왔죠. 근데 사실은 돌아온 그 귀국 자리에서의 기자회견도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뉘앙스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죠. 농담이라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돌아오라고 해서 들어왔다라고 그런 얘기로 이제 말문을 열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다시 유럽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면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독일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좀 책임을 많은 이제 팬들이나 네. 국민들에게 좀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좀 많은 또 그 인터뷰 자체도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까지는 믿어달라. 비판이나 평가는 이제 그 뒤에 좀 해주길 바란다. 그런 뭐 요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웃을 수밖에 없는 참 상황이 저희가 이제 조소라고 표현을 하죠. 쓴웃음. 뭐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도 논란을 일단 의식하긴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자마자 K리그 현장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 3개월 만에 K리그 현장을 찾았는데 전북과 강원의 경기를 관전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서울과 광주의 경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으로 K리그 현장을 찾았는데 사실은 아까 서우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래 유럽에서 축구를 볼 예정이었는데 오라고 해서 K리그로 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뒤에 일정 얘기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미리 해뒀거든요. 네. 조삼모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느냐, 한국에 있다가 유럽으로 나가느냐, 요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삼모사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K리그에서 일하는 양 자체, K리그에 대한 집중도 자체를 얼마나 늘리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그때는 조선모사가 아니었구나라고 네.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K리그 좋습니다. 뭐 투여하는 시간이 적어도 좋은데 경기력으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요. 지금까지 6경기를 펼치면서 보여줬던 경기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맨 마지막 경기 승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 또한 사실 만족스럽지는 전혀 못한 경기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대토론회를 하면서 네. 경기력 문제, 전술적인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정말 웃기게 경기력이 3월이 제일 좋았고 6월에 점점 안 좋아졌고 9월도 어중간했다. 물론 마지막에 사우디전에서 우리가 뭐 상대를 절대적으로 우위에 앞서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좀 냉정해 볼 때는 그 사우디의 전력 자체가 그 우리가 지금까지 붙었던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6경기 중에 가장 약한 상대였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프로는 결과로서 과정과 내용을 증명을 하는 게 그렇죠.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그걸 증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정과 내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퀘스천 마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하는 모습들을 앞으로는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 대표팀에서 최근에 열린 클린스만 감독의 A 대표팀 일정에 아시안게임 멤버를 2명 데려갔어요. 네. 홍현석 선수와 설령호 선수였는데 특히 설령호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이 승리가 급하다 보니까 A매치 2연전 중에서 한 경기만 뛰게 하고 황선홍 감독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2경기 다 활용한 뒤에 좀 늦게 보냈거든요. 네. 지금 두 선수 다 오늘 뛰지 못하고 벤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만 감독이 좀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농담으로 웃으면서 받아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런 상황에서 농담하면은 이제 눈치 없다는 소리 듣거든요. 네. 예, 공감 못한다는 소리 듣고 이 부분에서는 좀 무겁고 진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모습을 꼭 10월 A매치 때는 보여달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축구 풍년입니다. 뭐 K리그2 경기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있는데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뭐 이것저것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은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경기도 현장에서 관전을 하면서 또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크리스만 감독의 역량인데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코치들에게 거의 다 맡겼었으니까요.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또 뭐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울산이 지금 바툼 유나이티드 태국의 바툼 유나이티드 상대로 ACL 조별리그 첫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원정에 나선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이 AFC 챔피언스리그 데뷔 시즌입니다.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로 나갔는데 지금 J리그 챔피언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4대2로 지금 앞선 상태로 후반 지금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를 간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들이 국내 원정 경기를 가는 정도의 규모로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세지 못했지만 사진상 한 수백 분이 요코하마까지 가셨더라고요. 네. 지금 첫 아시아 진출에 굉장히 고무돼서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계신데 그분들 오늘 요코하마에서 아주 축제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인천. 자, 그리고 주말에도 K리그 1 일정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K리그에서는 이제 빅매치들이 약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승승장구 중인 3위 광주가 전북을 상대합니다. 광주는 최근에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였던 뭐 울산 등을 또 서울 등을 잡아내면서 현재 3위에 올라 있고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정말 돌풍의 팀인데 전북 그 상대를 얼마나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고요. 네. 또 4위 대구와 2위 포항도 경기를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 26분이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조별리그 1차전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김정용 기자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라디오 항저우 아시안게임 오디오 쇼츠 끝나지 않은 도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연입니다. 서채연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서채연에게 지난 도쿄올림픽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연소